이거는 제가 이 맨유전 때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지에의 뭐 이런 식인데 루디거, 그러니까 실바 정도만 빼고 나면은 완벽하게 제가 원하는 라인업입니다. 플리식 정도 빼고 나면. 근데 러시아 선수들은 거칠으니까 부상 조심하길, 그리고 뭐 거리가 머니까 그만큼 선수들이 느끼는 피로도 이런 게 있어서 부상을 쉽게 입을 수 있죠. 현재 중원 조합이 가장 마음에 드네요. 저도요. 예. 캉테를 쓰지 않을 거라면, 램파드 감독이 제대로 쓸 수 없다면 조르지뉴, 코바치치, 하베르츠가 제일 맞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조르지뉴 갑니다. 조르지뉴. 다른 애가 차야겠네요. 이젠 다른 애가 차야겠네요. 뭔가 득점이 하나 나오면 우르르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네요. 뭔가 득점이 하나 나오면. 지에의 피지컬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몸은 작은데 중심이 맞아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프리미어리그는 거치니까 피지컬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걱정이 있을 거라는 걸 자기가 안 돼요. 하지만 축구는 몸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입단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오도이가 넣습니다. 네, 오도이 좋네요. 오도이가 넣습니다. 네. 안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막힌 건 줄 알았는데 오도이가 넣네요. 막힌 건 줄 알았습니다. 오도이가 넣네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건 타팀을 응원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생각은 없습니다. 뭐 그러실 수 있어요. 저 그리고 토트넘, 뭐 아스날, 맨유 다 응원합니다. 근데 타팀이 응원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좋은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음번에는 좋은 채팅 부탁드릴게요. 감사드려요. 찼습니다. PK인 것 같습니다. PK예요. 베르노가 차나요? 네. 보도록 하죠. 베르노. 자, 베르노 찹니다. 이거죠. PK는 이겁니다. 네, 이겁니다. PK는 이거죠. 이거 좋죠? 베르너? 지에의? 이거죠, 이거. 이거죠. 플리식? 끝났네요. 4대 0입니다. 아이고. 야, 오도이 골 넣었고, 플리식 골 넣었고, 베르너 골 넣었고, 야, 더 이상 바랄 게 없네. 지에의 골 넣었고, 바랄 게 없네요. 안녕하세요, 첼크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크라스노다르 대 첼시 대 크라스노다르의 경기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챔피언스리그 2차전이고요. 첼시가 일단 4대 0으로 대승을 거뒀다는 얘기부터 드리면서 경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이겁니다. 전반은 나빴고 후반은 좋았고, 또 이런 식인 거죠. 전반에는 오도이 골이 있기는 했지만 오도이가 잘해서 들어갔다기보다는 이 골키퍼가 잘 막지 못하면서 골키퍼 맞고 굴절이 되면서 좀 들어간 느낌이 있고요. 지에의랑 하베르츠가 좀 많이 내려와주면서 후방 빌드업을 좀 도와줘야 되는, 왜냐면 크라스노다르의 압박이 좀 괜찮았거든요. 좀 전방 압박을 잘 가져가주면서 조르지뉴, 코바치치가, 그러니까 투벌란테가 좀 묶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베르츠 많이 내려오고 지에의 많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공격이 약간 애매모호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에의는 조금 선발로 나와서 한 10분, 15분까지는 좀 묶여있는 느낌이었는데 점점 괜찮아지면서, 그러니까 전반전이 좋았던 이유는 그나마 공수가 묶여있을 때 지에의가 조금 역크로스라든지 조금 방향전환, 그리고 크로스 이런 게 굉장히 좋다 보니까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지, 지난 경기들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공수로 답답한 느낌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첼시보다는 크라스노다르가 약한 팀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방 압박을 많이 가져가주는 건 좋습니다. 조르지뉴의 약점을 공략할 수도 있고, 티아고 실바가 없기 때문에 후방 빌드업이 약하다라는 약점도 있습니다. 지난 시즌만 봐도 루디거, 주마가 나오면 후방 빌드업이 정말 좋지 않았거든요. 거기다 맨디는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후방 빌드업을 해줄 수 있을 만큼 킥력이 좋은 선수가 아닌 게 오늘도 약간 보였습니다. 중간중간 미스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크라스노다르의 전방 압박은 맞는 건 맞는데, 이게 좀 단점이 뭐냐면 전방 압박을 잘 가져가줬다가 실점을 하면 약팀들은 좀 무너지는 모습이 있거든요. 줄줄이. 오늘이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PK 내주고, 또 그러다 보니까 줄줄이 골을 빨리 먹히면서 4대 0까지 벌어졌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전반은 잘 가져가줬습니다. 조르지뉴를 잘 묶어내면서 조르지뉴가 뭐 딱히 뭐 이렇다 할 활약은 없었습니다. PK가 있으면서 PK를 찰 때 뭐 실축하는 거 정도 그거 외에는 딱히 조르지뉴는 오늘 좋은 모습은 없었습니다. 조르지뉴의 PK 실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PK 실축이 이렇게 많아지는 시즌이 이제 중반을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PK 실축만 2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얘기를 했지만 교체를 가져가 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PK 실축이 이렇게 자꾸 있으면 선수도 부담스럽고 PK를 차는 거, 그리고 다른 선수들도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쯤 되면은 이제 조르지뉴보다는 베르너가 정말 잘 찼거든요. 후반전에 보여줬던 PK를 정말 잘 찼기 때문에 베르너로 교체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합니다. 또 베르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베르너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나겔스만의 전술을 램파드 감독이 좀 채용하든 아니면 변형을 가져가더라도 베르너가 어느 포지션에 국한하지 않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잘 맞는 모습이 아니고, 많은 기회를 줘서 빠르게 적응을 시키려고 하는 건지 몰라도 베르너가 확실히 지쳐있는 모습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램파드 감독과 베르너와 램파드 감독의 동행은 아직은 삐그덕거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7월과 오도이를 같이 넣었을 때 전반전 겹치는 모습이 정말 많았거든요. 특히 지에가 역크로스를 딱 줬을 때 둘이 양보하는 느낌으로 볼을 그냥 흘려버린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장면들만 봐도 아직까지 호흡 측면에서는 잘 맞지 않는다. 빌드업이 왜 이렇게 투박하고 단조롭다라는 얘기가 나오느냐면, 하베르츠는 개인적인 패스 센스로 인해서 좀 새로운 루트를 만든다 그러면 다른 선수들은 익히 훈련 때 많이 해봤던 호흡이 잘 맞지 않으니까 되게 정석인 크로스들이나 정석인 빌드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게 상대가 차단하긴 좋고, 그러다 보니까 패스 미스가 많아지고 이런 역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많이들 걱정하셨던 빠른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 질질 끌려간다 했는데 오도이가 득점해냈고, 후반전에도 조금 밀리는 느낌이었거든요. 후반 초반에는. 근데 램파드 감독이 70분의 교체를 잘 가져가주면서 플리식이 PK를 얻어내고, 타미가 또 좋은 경기력 보여주고, 마운트도 중앙에서 잘 플레이해주고, 그렇다 보니까 빠르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에메르송은 7회에 약간 휴식 차원 그리고 체력 안배 차원에서 들어왔는데 크로스가 좀 나쁜 거 빼고는 뭐 이렇다 할 화력 없었고요. 캉테 역시도 원볼런치로 나왔는데 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긴 시간을 나온 게 아니니까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캉테를 원볼로 놓고 좀 공격적으로 올리는, 마운트 하베르츠를 중앙 공미로 올리는 느낌의 이런 4-3-3, 뭐 4-1-3-1, 변형 4-1-3-1 같은 느낌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약팀 상대로지 또 강팀 상대로 하면 또 되게 엄청 뚫리고 공수강경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던, 제가 라이브 중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중원은 되게 몇몇만 보면 괜찮다. 지에흐, 하베르츠, 마운트, 임대감 바클리도 있었지만 뭐 캉테, 조르지뉴, 코바치치 굉장히 좋은 자원들이 많은데 안 맞는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서로. 옛날에 조코 캉테도 그랬고 조르지뉴 캉테도 그랬고, 캉테 조르지뉴도 그랬고, 이게 맞으면 요게 안 맞고 요게 맞으면 요게 안 맞는 느낌이라서 그런 부분은 뭐 램파드 감독이 빠르게 수정을 가져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스를 좀 더 원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라이스가 딱 들어가면, 수비형 미드필더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라이스가 들어가면 또 거기에 맞춰서 코바치치가 나올 수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하베르츠가 나올 수 있고, 약간 이런 모습을 원하는 거 아닐까. 마운트가 돼도 뭐 자카리아, 수마레, 뭐 은디디, 라이스, 수비형 미드필더를 볼 수 있는 자원들이 계속 링크가 났던 이유가 이런 것이 아닐까. 제임스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썼던 이유도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램파드 감독의 조금 고민, 또 그리고 전술적 좀 도전, 이런 거를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4-0으로 대승을 거뒀다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MOM을 뽑자면 역시 맨디인 것 같아요. 전반전에만 2골을 먹힐 수 있었고, 골대를 맞기는 했지만 맨디가 반사신경으로 뛰어나간 거, 그리고 낮게 깔려오는 볼에 약점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은 낮게 깔려오는 볼도 정말 잘 막았다는 거. 약간 골킥만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골킥까지 욕심내는 건, 어떤 분이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300억 정도 주고 산 골키퍼인데 뭐 이렇게 많이 바라냐 하는데, 역시 우리 선수다 보니까 골킥만 조금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에데르송처럼 이렇게 빌드업을 하는 골킥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정확하게 우리 선수한테 가는 이런 골킥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맨유전 때도 아차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4-0 대승을 하기는 했지만 뜯어보면 아쉬운 점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팀을 잡아냈다는 거, 요 근래 약팀들한테 자꾸 발목 잡히고 이런 게 있었는데 어쨌건 무난하게 대승을 거뒀다라는 점에서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공수 간격이 크게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크라노 노다르가 먼저 지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치지 않고 크게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공격 좋고 수비 좋고, 수비는 언제부턴가 불안감을 많이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맨디가 나와서 4번째 클린시트를 해내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비적으로 실바가 못 나오든 주마가 못 나오든 루디거가 못 나오든 조금 안정화가 돼가고 있는 느낌이라서, 이제 공격적인, 오늘 지에우도 골맛 봤고 베르너도 골맛 봤고 오도이도 골맛 봤고 이런 플리식도 골맛 봤고, 조금 터져줘야 될 선수들이 골맛을 봤으니까요. 좀 다음 경기에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약간 베르너 혹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스필리쿠에타를 얘기를 못했는데, 물론 아스필리쿠에타는 올해 부상도 있었고 전술적인 문제로 제임스가 나오기도 했지만 정말 몇 년째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꾸준히, 오늘도 데인마크 좋았고 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잖아요. 오늘 수비가 리더십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탕코지만 어쨌건 수비적으로 봤을 땐 되게 고마운 선수고 잘하는 선수다. 벌써 몇 년째입니까? 몇 년째 혹사를 당하고 있는데 14, 15 시즌부터 계속 뭐 거의 전 경기 출장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첼시에 없어서 안 되는 선수고 보배 같은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거는 요즘에 제임스가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세대 교체를 생각해야 되지 않나. 제임스는 너무 어리고 아스필리쿠에타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세대 교체의 시즌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는 세대 교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임스가 걸출한, 그리고 월드 클래스로 거듭나서 아스필리쿠에타 자리를 자연스럽게 메워줬으면 좋겠지만, 올드 팬으로서, 아스필리쿠에타를 정말 좋아하는 팬으로서 아스필리쿠에타와 동행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냥 오늘 경기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잘해주고 있는 아스필리쿠에타지만 언제가 됐든 이바노비치, 테리, 뭐 애슐리 콜처럼 언젠가 후배들에게 길을 내줘야 되는, 자기의 자리를 내줘야 되는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 아스필리쿠에타는 이제 아주 올드 팬들까지는 아니지만 뭐 10년대 이후로 들어오신, 2010년대 이후로 팬이 되신 분들에게는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선수거든요. 뭐 주마도 있긴 하고 14, 15 시즌부터 있었던 주마도 있기도 하고 뭐 치크도 있고 이러지만, 주전으로서 주장까지 달고 있는 아스필리쿠에타야말로 첼시, 올드 첼시에 거의 남아있는 마지막 연결고리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냥 오늘 아스필리쿠에타를 보는데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많이 이제 옛날보다 애띤 모습도 사라졌고 이제 약간 베테랑의 모습을 갖고 있는 아스필리쿠에타인데 여전히 잘해주셔서 기분 좋고요. 그냥 그런 생각을 하니까 뭔가 씁쓸하다, 아쉽다, 그런 생각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기분 좋은 승리입니다. 최근 들어서 뭐 유니폼을 입으면 뭐 승리를 못한다, 제가 예언을 하면 승리를 못한다 이랬는데 4대0 예언에서 4대0 딱 해내고, 조르지니의 PK가 좀 아쉽기는 하지만 안그아를 걷어낸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대승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기분이 좋고요. 번이전에도 저는 또 입중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이게 잘나고 누우니까 중간중간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추가해서 이렇게 뭐 여기에 내용을 적든 밑에 내용을 적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00분에서 150분 사이 정말 많은 분들, 새벽 2시, 그러니까 3시부터 5시까지 방송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앙크TV는 앞으로도 좀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서 재미난 이야기와 웃음거리도 드릴 수 있는 정말 재미난 풍성한 채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